분당 아파트 이제는 20억도 저렴한 수준이라는데요. 최근 분당에 아파트 청약이 있었습니다. 더샵 분당 TL1이라는 곳입니다. 국민평형 기준 분양가 26억에도 100대 1 이상의 경쟁률을 기록했습니다. 엄청난 기록이죠. 분당의 아파트는 진짜 이 정도 가격도 저렴한 걸까요? 분당에서 보기 드문 신축이 될 더샵 분당 TL1은 약 30년 된 느티마을 3단지를 리모델링해 새롭게 들어설 단지입니다. 일반 분양부는 102세대였고 분양가가 눈에 띕니다. 전용 84타입 기준 최고 26억 8,400만 원이었습니다. 청약 결과 역시 흥미롭습니다. 47가구에 총 4,721명이 청약해 경쟁률 약 100.4대 1을 기록했습니다. 최고 경쟁률은 전용 84타입에서 무려 169대 1에 이르렀습니다. 이처럼 고분양가에도 불구하고 수요가 몰린 것은 분당 내 신축 공급이 희귀하며 리모델링이라는 희소성 그리고 정자역, 직주 근접 입지 등의 조건이 결합된 결과로 분석됩니다. 하지만 여기엔 반대로 해석할 여지도 있습니다. 입지가 최고급이고 희소성이 높아 흥행했다는 긍정적 신호가 맞지만 이 단지가 분당 구축 아파트 전체를 대변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리모델링 단지이기 때문에 노후 구축 아파트와는 구조적 조건이 다르며 고가 분양을 감당할 수 있는 수요층은 제한적이라는 입장도 있습니다. 또한 분양가가 시세를 이미 뛰어넘거나 비슷한 수준이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그렇다면 분당의 부동산은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구축 아파트의 거래 사례와 현재 금액대 분위기를 같이 살펴보시죠. 이정수 씨네 부부는 분당에서 전세로 살았습니다. 분당은 직장이 가깝고 구축 아파트라 전세 시세가 저렴했죠. 부부에게 전세 생활은 편했지만 시간이 갈수록 불안감이 커졌습니다. 당시 부동산, 특히 분당의 집값이 폭등하면서 주변에서 부동산으로 돈 벌었다는 얘기가 계속 들렸기 때문인데요. 지인들과의 모임 자리에서도 대화의 주제는 주로 부동산이었습니다. 또 뉴스나 유튜브에서도 부동산 이야기만 나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유튜브 영상을 통해 전국에 돈 많은 사람들이 분당에 투자하고 있다는 소식을 접하게 됐습니다. 정수 씨는 매일 유튜브로 부동산 강의를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부동산 투자가 답이야. 지금 안 사면 앞으로 계속 못 살 거야. 전세 시세도 계속 오르고 계속 전세 살다간 뒤처질 거야. 아내도 비슷한 생각이었습니다. 친구들과의 모임에서 집값이 올랐다는 자랑을 들을 때마다 질투심과 조바심이 생겼습니다. 어느 주말 부부는 식사를 마치고 산책을 하며 부동산 얘기를 했습니다. 아내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요즘 일기 신도시 재건축 때문에 분당 집값이 계속 오른다는데 들었어? 우리가 전세로 사는 집도 집값이 엄청 올랐어. 정수 씨가 대답했습니다. 안 그래도 전세 만기 시점에 맞춰서 집을 사는 게 좋겠다고 생각했어. 부부가 전세로 살던 아파트는 분당의 핵심 지역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지하철역까지 도보로 이동이 가능했고 병원이나 학교, 편의시설 등 집 주변의 인프라가 좋았습니다. 무엇보다 정비사업에 대한 기대감이 컸죠. 최근 1년 사이 분당의 비슷한 평형 아파트 가격이 2, 3억씩 올라 있었습니다. 정수 씨는 네이버 부동산을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24평이 지금 9억 6천만 원에 나와 있어. 2년 전엔 6억대였는데 많이 올랐어. 지금 안 사면 더 오를지도 몰라. 부부는 주말에 매물을 보러 갔습니다. 분당구 구미동에 위치한 까치주공 2단지라는 아파트였습니다. 매물을 보고 부부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재건축 될 때까지 집은 좀 수리해서 살면 돼. 재건축만 되면 강남만큼 오를 거야. 아내는 드디어 내 집 마련을 한다는 생각에 기뻐하며 말했습니다. 우리가 살아봐서 알잖아. 여긴 출퇴근도 편하고 나중에 아이 낳으면 학군도 좋아. 재건축 호재가 있어서 투자하기에도 좋아 보여. 부부는 소득이 높아서 대출 한도가 넉넉했고 당시 담보대출 금리도 낮았습니다. 우리 연봉이면 대출이자는 감당하고도 남아. 앞으로 분당은 계속 오를 것 같아. 지금이 기회야. 정수 씨의 확신에 아내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결국 부부는 결단을 내렸습니다. 모아둔 현금과 전세 보증금 그리고 부모님께 증여받은 돈을 합쳐 5억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매매 금액 9억 6천만 원 중 나머지 4억 6천만 원은 주택담보대출로 마련했습니다. 대출 금액이 많았지만 연봉이 높아서 이자 걱정 없었습니다. 2021년 7월 까치주공 2단지 24평을 9억 6천만 원에 계약했습니다. 계약서를 쓰는 날 정수 씨는 들뜬 표정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집이 우리 인생의 전환점이 될 거야. 분당은 앞으로 계속 오를 거야. 아내도 설레는 마음으로 웃으며 말했습니다. 우리 노후 준비는 이걸로 끝이야. 빨리 재건축되면 좋겠다. 입주는 순조로웠습니다. 구축 아파트였지만 내 집이 생겼다는 생각에 전세로 살 때보다 더 만족스러웠습니다. 오래된 외관과 주차는 좀 아쉬웠지만 탄천 산책로와 미금역이 가까워 생활하기 좋았습니다.
아내는 부엌을 정리하며 말했습니다. 이제 전세 걱정 안 해도 되니까 훨씬 안정적인 느낌이야. 정수 씨도 만족스러웠습니다. 판교까지 출퇴근이 엄청 수월했고 주말이면 단지 주변에 탄천을 산책하며 여유를 즐겼습니다. 무엇보다 부동산 시세가 급등했습니다. 계약 후 3달 만에 같은 평형 매물이 10억 2,500만 원에 거래됐습니다. 부동산 유리창에는 12억짜리 매물도 붙어 있었습니다. 부부는 저녁 식사를 하며 웃으며 말했습니다. 우린 지금 타이밍 좋게 잘 산 거야. 이 속도면 금방 부자 될 거야. 정수 씨는 친구들과의 술자리에서 자랑했습니다. 분당에 아파트 샀어. 재건축 기대감 때문에 계속 오르고 있어. 아내도 친구를 만날 때마다 부동산 얘기만 하게 됐습니다. 우리 집값 벌써 10억 넘었대. 투자 잘한 것 같아. 유튜브와 부동산 카페에서도 분당이 최고의 투자처로 떠올랐습니다. 재건축과 리모델링 호재 그리고 신고가 거래 소식이 매일 들려왔습니다. 지금 벌써 1억 넘게 올랐고 2억, 3억도 금방이야. 실거주와 투자를 동시에 할 수 있다는 사실이 너무 행복했습니다. 이 집으로 노후 자금까지 해결할 수 있겠네. 서울 강남도 결국 따라잡을 거야. 정수 씨가 웃으며 말했고 아내도 동의했습니다. 하지만 2022년 말 분위기가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정수 씨는 처음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우리 대출은 고정금리니까 괜찮아. 이자 부담은 크지 않잖아. 하지만 문제는 부동산 시장 전체적으로 타격을 받았다는 겁니다. 금리 인상으로 매수 수요가 급격히 줄었고 매물이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아내는 부동산 앱을 확인하며 불안해졌습니다. 우리 아파트 호가가 11억으로 떨어졌어. 정수 씨는 위로했습니다. 일시적인 거야. 그리고 아직 이득 중인데 뭐. 분당은 입지가 좋아서 금방 회복할 거야. 너무 신경 쓰지 마. 2023년 초. 현실은 그들의 예상과 달랐습니다. 매수한 아파트의 동일 평형이 7억 9천만 원에 거래됐습니다. 부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강남만큼 좋은 분당인데 왜 이렇게 떨어져? 곧바로 계약했던 부동산에 전화해서 물었습니다. 사장님, 이번에 거래된 거 이상거래 아니에요? 하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암울했습니다. 요즘 금매가 너무 많이 나와요. 서울도 마찬가지고 분당은 더 심한 상황이에요. 아내는 스트레스로 불면증에 시달렸습니다. 갑자기 대출 4억 6천만 원이 너무 부담스럽게 느껴졌습니다. 집값이 오를 땐 아무렇지 않게 느껴졌는데 떨어지니까 매달 이자를 내는 게 너무 아까웠죠. 아내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하락 소식을 접한 그날 저녁 부부는 말없이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정수 씨는 암울한 표정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야? 분당은 무조건 오른다고 해서 샀는데 이렇게 떨어질 줄이야. 우리 진짜 영끌했는데 큰일이다. 아내는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우린 왜 이렇게 비싸게 샀을까? 지금 팔면 손해가 너무 커서 못 팔고 이자 때문에 생활비도 빠듯해. 정수 씨는 금방 회복할 거라며 위로했지만 속으로는 너무 답답했습니다. 회사 동료들이 부동산 폭락 얘기를 할 때마다 모른 척했고 자기도 모르게 점점 의기소침해졌습니다. 집값이 더 떨어졌을까봐 무서워서 시세 확인도 못하겠어. 그렇게 한참 동안 우울한 나날이 지속됐습니다. 우리가 너무 욕심부렸나 봐. 안정적인 전세 생활이 더 나았을지도 몰라. 정수 씨가 자책하듯 말했습니다. 아내는 지출 내역을 들여다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집값이 떨어져서 손해가 너무 커. 우리 노후 망했어. 매일 이자 갚는 생각만 하면 숨이 막혀. 그렇게 시간이 흘러 2024년 중반이 됐습니다. 2024년 6월 동일 평형이 9억 3천만 원에 거래됐는데요. 이제 본전까지 3천만 원 남았어. 기다린 보람이 있다. 너무 다행이야. 아내가 기뻐하며 말했습니다. 분당은 입지가 좋고 재건축 호재도 있어서 살아날 거라고 했어. 곧 다시 10억 넘어갈 거야. 부동산 카페에서는 분당 구축이 다시 오르고 있다는 긍정적인 글들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한때 한산해졌던 부동산에도 손님들이 많이 보이기 시작했죠. 2025년 6월 드디어 10억을 넘어서 10억 4천만 원에 거래가 됐습니다. 고점까지 회복하는데 4년이 걸렸네. 그래도 집값이 회복해서 너무 다행이야. 역시 분당은 분당이야. 정수 씨도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서야 한시름 놓겠네. 오래 걸리긴 했어도 다시 오르니까 너무 좋다. 부부는 주말마다 공원을 산책하며 대화를 나눴습니다. 처음엔 사자마자 바로 오를 거라고 생각했어. 분당이 잘 나가니까 당연히 오를 줄 알았지. 아내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맞아, 본전 찾는데 4년이나 걸릴 줄 누가 알았겠어. 우리처럼 고연봉이라도 대출이 많으면 위험하네. 2025년 9월 까치주공 2단지는 12억에 거래됐습니다. 4년 전 9억 6천만 원에 산 집은 2억 4천만 원이 오른 상황입니다. 재건축 호재와 분당의 입지 때문일까요? 분당의 모든 아파트가 정고점을 회복하거나 이미 돌파한 모습입니다.
정비사업은 공사비가 비싸져서 어렵다는 말이 있지만 분당 구축 아파트에 대한 투자자들의 관심은 여전히 높습니다. 정수 씨는 이제 동료와의 술자리에서 부동산 이야기가 나오면 기분 좋게 대답합니다. 4년이라는 시간 동안 우여곡절이 있어서 그런지 이제 좀 해탈한 느낌이야. 부부는 그동안 악착같이 버티며 생활비도 줄여왔습니다. 집 때문에 아이 계획도 미뤘죠. 집값 때문에 일상이 우울했는데 이제 뭔가 마음의 여유가 조금씩 생기는 것 같아. 부부는 앞으로도 분당 집에서 계속 살 계획입니다. 저녁이면 거실에 앉아 창밖의 아파트 단지를 바라보며 안도의 한숨을 쉽니다. 이 집에서 사는 거 좋아. 출퇴근 편하고 동네 분위기도 조용해. 그리고 집값도 많이 올랐고. 아내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 말에 정수 씨도 맞장구 쳤습니다. 그래, 시간은 오래 걸렸지만 손해보지 않았으니까 된 거야. 최근 들어 많은 사람들이 분당에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다른 지역에 비해서 거래량이 높고 상승세도 가파른 편이죠. 그 중에서도 일부 입지가 좋은 아파트들은 이미 정고점을 돌파한 곳도 있습니다. 서현역 인근 시범단지의 경우 32평이 19억을 기록하며 연일 상승 중이죠. 또 분당구 정자동의 한 구축 아파트는 31평이 최근 21억에 거래되면서 신고가를 기록했습니다. 공사비 상승과 분담금 문제로 말이 많았지만 재건축과 리모델링 호재 그리고 좋은 입지 덕분에 상승세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서울 부유층과 전국 투자자들이 다시 몰려들면서 거래도 활발해졌죠. 다만 10월 15일 규제지역으로 지정되면서 당분간은 거래가 주춤할 수 있습니다. 분당의 다른 구축 아파트 시세를 보면 1년 전 15억 7천만 원에서 19억으로 1년 만에 3억 이상 상승한 모습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재건축은 이제 끝났다고 하지만 일기 신도시 중 분당은 계속 상승하고 있습니다. 요즘 재건축과 리모델링 사업은 공사비 증가와 사업성 저하로 인해 잘 진행되지 않고 있어서 분당의 가격 상승이 더 주목받고 있습니다. 분당 재건축은 여러 악재를 극복할 만큼 가치가 높은 걸까요? 선도지구 지정 이후 시세는 더 빠르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최근 정부의 부동산 규제 정책으로 시장이 더 불안하지만 분당과 같이 입지가 좋은 곳들의 부동산은 규제에도 불구하고 더욱 상승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투자는 전 재산이 걸린 문제입니다. 한순간의 판단이 가족의 삶을 결정할 수 있죠. 같은 시기에 같은 돈을 줬더라도 위치에 따라 격차가 크게 벌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신중하게 투자해야 합니다. 분당의 구축 아파트들은 앞으로 계속 상승할까요? 그리고 재건축이 진행된다면 어떻게 변화할까요? 분당과 일기 신도시들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앞으로도 생생하게 전달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편엔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